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어떤 직발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특히나 이런 데서 코너를 잡아 돌릴 때 싹 꺾었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딱 꺾을 때, 야, 이야, 이거는 뭐, 야, 꼭 뒷바퀴에 마치 LSD가 들어가 있는 느낌처럼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사실 이 차는 LSD가 없는 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SUV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는 데는 서스펜션의 설계 특성도 있고요. 보통은 이런 SUV나 보통 사륜들이 요새는 다 세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앞뒤에 구동 배분을 50대 50으로 때려버리는데, 얘는 구동 배분이 지금 40대 60이에요. 에이, 노사장 무슨 10% 더 갔다고 말이 돼? 10%가 아니죠. 40대 60이면 20%가 더 많은 거잖아요. 40대 60이니까 4대 셋밤이 20%가 여기 와 있으니까 4대 6이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40대 60이면 굉장히 후륜차 같은 느낌으로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쏠 때나 멀 때 이렇게 튀어나갈 때도 뒷바퀴에서 탁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네들은 이 SUV를 만들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굳이 SUV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SUV는 가족들하고 타라고 만든 차인데, 이 BMW 얘네들은 진짜 기업 정신이 그냥 스포츠에 얘네는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스포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차를 타고 달릴 때 너무나 즐거운 거죠. 그리고 얘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이 서스펜션의 구조, 특히나 이 뒷바퀴, BMW가 뒷바퀴에 스틸함을 썼다고 제가 예전에 죽도록 깠는데, 얘네가 스틸함을 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각도, 멀티 각도로 인한 뒷바퀴의 최상의 접지. 노사장이 늘 말하는 주행성과 안전성의 캐파시티는 뒷바퀴에서부터 나온다. 뒷바퀴가 시종일관 꺾었을 때나 뭐 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뒷바퀴가 어떻게 노면 추종성을 갖고 어떻게 차를 이렇게 밀어주느냐. 기가 막혀요. 이런 데서 이렇게 밀어줄 때 뒷바퀴가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미끄러 난리 나요. 끝내줍니다. 야, 이건 SUV를 타고, 야, 죽입니다. 죽여요. 옛날에 어떤 리뷰가 슈퍼카다가 우와 끝내줘요. 그리고 리뷰가 끝났는데, 이야, 끝내주네요. 뒷바퀴 서스펜션의 형상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노면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 그리고 앞을 시종일관 나는 때려 밀어주겠다.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니까 이 운전자가 차를 달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수석이나 옆 뒷자리에 탄 사람은 뒤져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X5는 혼자 타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야 돼요. 가족들과 타면은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일단 텐션 스트럿이고 뭐고 다 하체 쪽에 스틸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죠. 노사장이 말하는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다. 말이 안 된다. 알루미늄은 경량 때문에만 쓴다 그러는데,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이유가 경량이 우선시 되는 건 1빠따예요. 1순위인데 알루미늄 합금의 소재의 특성은 잔진동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시종일관 운전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지금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는 데를 갈 때 보면, 아무리 에어매틱이 잡아주려고 해도 에어매틱은요 쭉 가면서 고급진 느낌이 나는 거지, 막 움직일 때는 오히려 스프링 코일만 못해요. 에어매틱 스프링의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어디에도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를 찾아봐도 에어매틱 스프링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노사장만이 알려주는 노팁! 노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지? 아무튼 팁! 에어매틱은요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댐퍼의 그 가스 감압하고 에어스프링의 궁합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을 때가. 그럴 때 보면 덜렁덜렁 덜컹덜컹 하는 흔들리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막 이런 데 가다 보면 간혹 종종 때때로 애니타임, 썸타임 막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매틱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달릴 때는 고급지고 좋죠. 차고도 조절되고. 그래서 이게 카이엔이나 GLE가, 아니 카이엔도 좀 약간 운전자 성향이고요. 가족과 함께 타려면 1바따는 벤츠 GLE가 좋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 이번에 새로 나왔던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게 가족들한테는 훨씬 그 차가 좋아요. 대신에 그 차는 얘처럼 이렇게 재밌게 탈 수가 없죠. 이거는 정말로 뒷자리가 안 좋습니까? 제가 이게 뒷좌석에 앉아봤더니 사진, 뒷좌석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게 좀 낮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뒷좌석의 의자의 형상도 그렇고, 뒷좌석의 등받이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SUV 치고는 좀 본연의 어떤 SUV가 가져야 될 고유의 값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배터리를 한번 싹 또 갈았습니다. 너무 재밌어 갖고 촬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카메라들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자, 노사장님, 그러면 이 차는 뭐 단점은 별로 없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단점도 많죠. 단점 없는 차는 없죠. 미션이, ZF-의 이 8단 미션이 되게 좋은데, 보통 BMW가 쓰는 ZF 8단 미션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토크가 앞에 40이고 뒤에 60이다 보니까 앞뒤의 토크의 양이 다르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탁 밟거나 뭐 할 때 가끔 얘네가 악셀 전개에 따라서 토크를 또 앞뒤로 분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영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가끔 퍽퍽 치는 게 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토센 사륜 시스템이나 앞뒤 바퀴의 회전차가 다른 것들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센터 디퍼렌셜인데, 얘가 이제 요즘 차들은 센터 디퍼렌셜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 멀티다판이 가운데서 동력을 분배해 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좀 탁탁 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 엔진 진동, 이 특유의 이 서 있을 때도, 보통 요즘 디젤들은 서 있을 때 핸들을 타고 진동이 잘 안 들어오는데, 서 있을 때도 미묘하게 이렇게 엔진 진동, 이게 이제 마운트를 너무 얘네가 딱딱하게 잡아요. 그리고 마운트의 설계가 정수평으로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노사님 그런 거를 혹시 엔진 오일 좋은 거 넣고 못 잡아요? 엔진 오일을 좋은 걸 넣으면 요만큼 체감이 있어요. 요만큼 체감이 바뀌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상식 코너를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고급류나 엔진 오일에 관련된 그런 이제 컨텐츠가 곧 나갈 건데요. 엔진 오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지금 의도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의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방향을 끌고 왔으니까. 엔진 오일 관련돼서 제가 놀랄만한 제품을 하나 알게 됐어요. 원래 저는 첨가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첨가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의 첨가제 업체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PPL을 본의 아니게 그냥 상품만 받아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나눠드리고 PPL을 받질 않았어요. 저는 첨가제를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그 업체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고 역시나 첨가제인 줄 알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만나게, 그분이 이제 저희 매장에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노보스 본진에. 그래서 세차하고 뭐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분 설명을 들어보는데, 오, 약간 솔깃한 거야. 첨가 성분이 없는 엔진 오일을 플라즈마로 분자 구조를 쪼개가지고 그냥 엔진 오일이에요. 그냥 일반 오일. 일반 오일을 분자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넣고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야, 이거는 PPL이 아니라 이런 제품은 만약에 허가나 이 제품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뭐야? 이상하죠? 눈치채셨죠? 그렇죠. PPL이죠. PPL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이 제품입니다. 카타민. 하체오리기에서도 계속 본네트 위에 이 제품이 올려져 있었죠. 뭐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카타민을 만든 회사, 노사장이 항상 역사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흥미로워요. 1988년에 메디컬 사업으로 회사가 창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 개발 주도적으로 나노 기술, 나노 하면 여러분들 그냥 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풀메디로 사업을 전환하고 화장품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을 만들던 회사예요. 저분자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했고요. 기술을 확장해서 에너지에 집중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엔진오일 첨가제에 관련된 제품들을 연구하면서 비올 에너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이 비올 에너지를 창업을 한 다음에 첨가제가 아닌 진짜 엔진에 득이 되는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은 회사입니다. 자, 그럼 비올에서 나온 이 카타민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노사장 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원래 첨가제 안 좋아해요. 이건 첨가제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일을 넣잖아요. 광유나 합성료에 오일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일을 딱 넣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오일 넣자마자 내 차가 좋아졌어.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일을 넣으면 0kg의 오일을 갈았다 쳐요. 뭐 10,000kg도 20,000kg 가른 시점이 0kg잖아요. 운행하기 전이니까. 0kg에 넣으면 약 오일을 넣고 500kg 정도를 주행을 해야 이 오일에 들어있던 원래 성분이 역할 수행을 하기 시작해서 이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약 한 500km에서 1000km 정도를 타면 이 여러분들이 넣은 그 차에 넣은 오일이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자, 1000km부터 내가 이 오일을 차에서 뺄 때까지, 다음 오일을 교환할 때까지 이 최고의 컨디션이 쭉 유지되면 좋겠죠. 지구상에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넣으면 보통 광유, 좀 저렴한 오일들은 약간 그 컨디션 유지가 3000km 정도 가요. 그리고 나서 광유는 싼 만큼 여기서부터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내가 광유를 넣고 10,000km, 20,000km를 탔다. 안 좋은 컨디션으로 쭉 차를 타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엔진이 눌러붙고 그러진 않아요. 컨디션이 떨어져요. 자, 합성료를 넣게 되면요, 이 컨디션 유지가 광유보다는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컨디션 유지가 약 5,000에서 6,000km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제품을 저는 첨가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회사에서는 비오 에너지에서는 영양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오일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화 되어 있는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오일 입자를 저분자화시켜요. 여기에는 그냥 일반 오일이에요. 뭐 첨가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오일을 저분자하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플라즈마 공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오일이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저분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하지 않도록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분자화, 플라즈마화 돼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진 안에 오일이 이만큼이 있잖아요. 이 저분화되어 있는 오일을 이만큼을 섞어요. 그럼 저는 물어봤어요. 이걸 섞었으니까 요만큼만 됐으니까 플라즈마화 돼 있는 성분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회사의 연구 발표 자료에 보면 이걸 전부 다 저분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만큼만 저분화를 해도 요게 요거랑 섞였을 때 전체적으로 저분화가 되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가 쭉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뭐 회사에서는 연비도 올라가고 출력도 올라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100% 동의는 못하고 제가 테스트했거든요. 뭘로? 자, 여러분, 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입구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되고, 여러분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첨가제랑 다르게 그냥 일반 오일이에요.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밀도로 분자화된 거기 때문에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아무나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크기가 두 개입니다. 3000cc급, 2000cc 이상급에는 요걸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2000cc 이하급에는 파란색을 넣으면 돼요. 성분은 똑같고 양이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단 하나는 딱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유지되는 이 하강 곡점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일을 갈 때가 다 돼서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 시점이 늘어나는 걸 뭘로 느끼냐? 원래 제가 오일을 넣고 느꼈어요. 오일의 최고 컨디션의 그 느낌이 유지되고 엔진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사님 저거 거짓말 같은, 여러분이 넣어보면 알아요. 뭔가 느낌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출력이 뻥튀기가 되고 막 연비가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미묘하게 영향이 있겠죠. 일반적인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소비자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저는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케미컬류를 광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동안 안 한 이유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통해서 케미컬을 많이 나눠드렸죠. 하지만 제가 PPL을 받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케미컬이 아니에요. 이걸 넣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면 돼요. 내가 엔진 오일을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5만 원에서 국산차들 저렴하게 넣는다고 하면 10만 원 내외잖아요. 근데 내가 오일을 갈 시점이 됐어. 바빠. 돈도 살짝 아까워. 그럴 때 얘를 넣어주면 약 2만 원에서 3만 원을 투자해서 이 시점을 쫙, 그러니까 스팀팩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좋은 제품 어디서 사냐고요?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임스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판매를 해요. 가급적 여러분들 노사장하고의 의리를 지켜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노인스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아주 땡큐가 되겠죠. PPL을 받아서 빨아준 거 아니냐? 맞죠? PPL을 받으면 당연히 빨죠. 하지만 좋지 않은 제품은 제가 빨질 않죠. 정말 좋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은 넣어서 좀 좋아질 수 있죠. 진동이라든가. 근데 제품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컨디션에는 영향을 반드시 준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려보면서 마지막 단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굳이 일부러 단점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단점을 제가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너무나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엔진 에임도 잘 쏟아져 나오고, 단점을 사실 말할 게 없는데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와우, 야, 미끄러지는구나. 노면이 안 좋을 때는. 방금 노면이 안 좋아가지고요, 브레이크가 아예 안 먹었어요. 나 만약에 이거를 코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때렸으면 저 지금 가는 거였어. 근데 쫙 미끄러지는데도 LBS가 탁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이렇게까지 앞바퀴가 미끄러진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원래 브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좀 전에 그냥 쫙 미끄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된다. 어떻게 당황을 안 할 수가 있지? 나는 이런 상황이면 당황할 것 같은데 되게. 저 지금 쫄았어요. 운전을 좀 살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완벽하게 안 풀려가지고 방금 상황 되게 위험했던 상황. 나는 지금 이런 도로를 아까처럼 그렇게 쏜 거야? 미쳤어. 내가 아주 그냥 미친 거네. 이런 도로를 내가 아까 그렇게 쏘고 올라온 거잖아요. 내려가고. 미쳤네. 아주 미쳤어. 아주 그냥. 여차하면 원래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엄청 쫙 미끄러졌거든요. 정말 이 BMW가 스틸 구조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만드는 이 뒷서스펜션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얘네들은 승차감, BMW나 벤츠는 알루미늄을 넣으면서 고급진 승차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우디나 벤츠는. 근데 BMW 얘네들은 경쟁을 하면서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마지노선인 뒷바퀴의 승차감이 완전히 개작살나면 안 되니까 리어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 합금을 넣은 거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 BMW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본의 아니게 요새 BMW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 알죠? 엔진 막 불나고 막 기름 뻑하면 줄줄 새고 장고장 많고
AS도 막 자주 발생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BMW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기계적인 특성이 좋다라는 거지. 야, 노 사장 뭐 말만 듣고 BMW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운전의 재미를 중요하는 사람들한테 BMW가 적합하다는 거지, BMW 차가 무조건 좋진 않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엔진오일 누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죠. 왜? 성능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는 온도의 변화가 많다는 거죠. 엔진이 많이 뜨거워졌다 많이 식었다 그러니까 각종 부식류나 실류들이 경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오일이 빨리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된다. 염두를 하고 그런 거를 잘 비교를 해서 차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GV80하고는 어떠냐 그러면 엔진 성능과 미션하고의 궁합, 그 다음에 어떤 사륜 시스템, 서스펜션. GV80은 서스펜션이 랜드로버에 더 가까워요. 제가 그때 약간 초반에는 랜드로버 가깝다, 나중에는 BMW에 더 가깝다 했는데 정정해야 돼요. 랜드로버 쪽에 더 가깝습니다. GV80은.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주행 특성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주행 데이터 값은 한 70% 못 따라온 것 같아요. 한참 많이, 데이터 값은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짜임새와 구성은 약 70% 이상 따라왔고요. 주행 데이터의 세팅 값은 한 60% 이상 따라간 것 같고요. 자, 이런 X5 정말 대단하고, 너무 떠들었더니 목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저 쉬었다가 고속도로에서의 느낌 좀 찍고 총평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움직임이 세단 같아. 정말 세단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자, 조금 있다가 다시 고속주행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속주행에 왔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에어매틱 스프링의 특유의 세팅으로, 얘네 그러니까 이 에어매틱을 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나 딱딱하고 스틸이고 운동 성능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항속을 할 때 혹시라도 운전자한테 불쾌감이 갈까봐 에어매틱 스프링을 통해서 항속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이 조타라든가 악셀 워크가 바빠지고 과격해지면 딱 스포츠로 돌변을 하죠. 근데 지금 쭉 100km를 달려보니까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계속 얘가 주고 있어요. 타이어 편평비도 얘는 이제 40D나 50D 같은 경우는 휠이 커지기 때문에 더 딱딱해지는데 얘는 딱 적당한 휠 사이즈하고 타이어의 공기층을 갖고 있고요. 지금 80km 또는 뭐 90km 이렇게 딱 항속을 하면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의 미세한 잔진동이 들어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앞쪽에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고 각 4바퀴의 서스펜션이 스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세한,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탱탱거린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싹 할 때는 지금 이 에어매틱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움도 랜드로버가 쓰는 에어매틱이나 벤츠가 쓰는 에어매틱하고는 다른 부드러움이에요. 뭔가 얘네는 부드러움 안에 뼈가 있어요. 지금 뼈를 갖고 있는 부드러움이고, 랜드로버나 ben츠는 약간 풍부한 젤리 같은 부드러움을 갖고 가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BMW는 근데 좋네요. 쫙 이렇게 움직임이 막 방정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무리를 가는 듯한 느낌을 주네. 이거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야, X5가 GV80하고는 이 세팅 값이나 완성도의 차이가 꽤 나는데요. 내가 GV80만 탈 때는 몰랐는데 이거 2대 번갈아 놓고 타면은 거의 그냥 쳐발릴 것 같은데, 그냥 따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쳐발릴 것 같은데, 이 주행 데이터가, 야, 역시 노하우, 20년의 구력, 그 다음에 BMW의 어떤 스포츠성에 대한 철학은 SUV에서도 녹록치 않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뵙겠습니다.
자, X5 리뷰가 끝났습니다. 일단 뭐 이시즈고 말할 거는 제가 지금 안 쉬고요. 한 230km 탄 것 같거든요. 엄청 피곤하네요, 사람이. 이게 이런 가족용 SUV가 장거리를 가거나 장시간을 운전했을 때 사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운전의 재미를 너무나 주도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니까 잔진동이라든가 아무래도 약간 스포츠성의 주도적인 세팅을 해놔서 약간 어지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 어지럽다기보다는 좀 피곤한 거죠. 피곤한 게 있고, 제가 리뷰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차가 알루미늄을 썼지만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엔진룸을 잡아주는 스트럿바라든가 뼈다굽 기본 프레임 구성 자체가 워낙 강하게 잘 체결이 돼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시종일관 굉장히 믿음직한 프레임이다, 내 뼈다구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구나 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이게 재미에는 되게 좋지만 안락함을 원하고 좀 뭐 부드러움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다. 그래서 X5를 타는 오너들은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6기통 엔진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제 막히는 시내 구간이나 정차 시에는 그 진동이 있어요. 원래 이게 마운트를 부드럽게 하면 이 정도 엔진급에서는 잔진동이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BMW는 스포츠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마운트도 세게 잡았어요. 잔진동이 계속 올라오고, 특히나 이렇게 살살 달릴 때 보면 지속적으로 고압 펌프에서 타타타타타타 그 소리가 올라와요. 이게 고압 펌프가 이쪽에 있나 봐요. 이쪽에.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압 펌프에서 타타타타타 때리는 소리가 나고, 근데 이게 RPM이 한 1200 정도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요. 참, 아까 제가 말한 그 암소매라고 해서 이 부드럽게 도는 이 느낌이 되게 좋은데, 야,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해 줄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SUV에 대한 정리 있잖아요. 운동 성능을 원하면 카이엔, 운전의 재미만을 원하면 X5,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본다면 GLE. 사실 가족을 위하면서 홈로 주파성까지 갖고 있으면서 단단한 차체와 사륜 4x4와 SUV의 지오메트리와 DNA를 원하면 랜드로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렴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약간 전륜바퀴 쪽에 우선을 주면서 운전이 쉽고 부드러운 SUV는 아우디의 Q7 꽈뚜로. 이 모든 것들이 좀 비싸다, 좀 저렴하게 가면서 그들의 향연을 느끼고 싶다, 뚜아렉으로 가면 되는 거죠. GV80은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아직은 이 형들이 노는 곳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GV80은 좀 더 숙성이 된 다음에 그쪽으로 올라오면 될 것 같고요. 총평 전에 봤던 비오 에너지에서 만드는 카타민, 앞으로 이제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생력을 좀 갖고 저희가 이 머니 파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리뷰도 팍팍 시원시원하게 하고 영상 제작이라든가 편집에도 좀 시원시원하게 돈을 쓸 수 있고, 또 로컬 촬영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작 협찬을 해주는 PPL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한테 제작 협찬을 해주신 우리 PPL 업체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X5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5 어떠냐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트락질 하겠습니다.